자, 안녕하세요. 믿고 맡기는 중고차 프로의 차프로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중고차 시장은 왜 이렇게 욕도 많이 먹고 문제도 많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신차를 구입해서 잘 타다가 뭐 하루 만에 팔든 열흘 만에 팔든 10년 만에 팔든 팔리면 그게 중고차가 됩니다. 그런데 차를 구입해서 타다 보면 일단 슬슬 질리기 시작하기도 하죠. 그리고 괜히 다른 차로 바꾸고 싶기도 하고 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차를 팔기도 하죠. 어쨌든 대부분은 뭐냐면은 탈 만큼 타다가 이제 슬슬 질리고 이것저것 고장도 나기 시작하니까 차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처음에 차를 파는 사람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시작이 돼요. 차를 파는 사람은요, 본인 차에 고장이 있거나 사고가 있거나 누유가 있거나 뭐 외판에 기스가 쭉쭉 있거나 막 그래도 차값은 많이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근데 차를 팔려는 사람은요, 일단 차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냥 운전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또 본인이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도 이미 그 차에 적응이 돼가지고 그게 고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런저런 잡소리가 많이 나는데 본인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정도 중고차니까 있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차를 이제 새롭게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잡소리나 뭐 조그만한 문제점이나 흠집 이런 것도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차를 사갈 때도 그 차를 사가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문제점만 체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은 뭐 차를 파는 사람의 말을 믿고 구입해 갈 수밖에 없겠죠. 뭐 대부분 그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막 차를 점검하고 리프트로 띄워보고 충분히 시운전도 해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차를 처음에 파는 사람이 아주 솔직하게 잘 얘기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악의적으로 속이는 사람 진짜 많아요. 두 번째는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 차를 구입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그 차를 구입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개인 거래로 사갔든 아니면 중고차 매매 상사에 사갔든 뭐 타다 보면은 내지는 체크를 하다 보면은 알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컴플레인 할 수밖에 없겠죠. 컴플레인을 하면 뭐라고 하냐, 내가 탈 때는 문제 없었어. 그리고 뭐 중고차인데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심지어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구입해 간 경우에는 너네 돈 더 뜯어내려고 너네들 그러는 거지? 라고 욕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그 중고차를 새롭게 구입해 간 사람 입장에서는, 또는 그 차를 사가지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눈에 보이는 기스나 고장은 수리를 하겠죠. 세차도 하고 광택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수리를 하긴 하는데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고민스럽죠. 이걸 수리를 해야 되느냐, 수리를 해서 팔면은 손해가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팔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애초에 고장이 있더라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파는 사람도 있겠죠. 또 사실 몇 날 며칠 운전해봐야 알 수 있는 고장도 있거든요. 특정한 구간에 특정한 속도로 달렸을 때만 그 문제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난감하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잘 수리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냥 판매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중고차 주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판 사람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속인 부분, 말 안 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구입해가서 알면서도 또는 몰라서 수리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대부분은 잘 상의하고 합의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겠지만 조직이든 어떤 세상이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중고차 시장의 수준은 그 국가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다. 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반영한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문제점을 한번 봅시다. 최초의 일반인도 자기 차를 판매할 때 어떤 진단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던 차를 판매하려면은 최소한 자신의 차를 전문 시스템에 맡겨가지고 진단하고 새롭게 구입하는 사람한테 그 결과를 명확히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한 후라도 기본적인 보증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일종의 보증금이나 이런 거 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최초에 판매하는 일반인은 자기가 속여서 팔건 어쨌든
몰라서 문제가 됐든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있어요. 사회적 비난도 감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모르는 척하고 팔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같은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그 차를 자기가 팔 때는 팔기 전에 진단하고 또 팔고 난 후에도 일종의 보증 시스템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매매 상사에서 판매를 할 때, 이 매매 상사에서 판매하는 사람들 딜러들이라고 하죠. 딜러들이요, 뭐 몇 시간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는 사실 사람이 타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딜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딜러들은 문제가 발생 시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되게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즉, 매매 딜러도 자격증 도입이 시급하다. 자격증 도입이 시급하고, 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만 그걸 다룰 수가 있고, 그걸 다루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100% 다 책임지도록 강화를 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에 있는 성능 보증 제도를 강화시켜야 돼요. 지금은 성능 점검이 있지만은 되게 허술해요. 그리고 잘못 점검해도 책임이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점검 목록 자체도 되게 실질적이지 못해요.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도 빠져 있어요. 보증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증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개월 2,000km 정도밖에 보증을 안 해줘요. 이것도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넓히고 범위도 확대해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의 제도는 보험사만 돈 벌려고 있는 제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선이 되게 시급한 상황이에요. 자, 맨 마지막으로, 자, 이제 중고차잖아요. 중고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특성상 기존 제도로 커버할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일종의 완충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뭐 1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어도 이게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고장이 나는지 알지 못했는데 뭐 전문가가 어느 날 보니까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그 기간이 지났다고 보증을 안 해줘요.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